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불후의 명곡 2020년 상반기 왕중왕전 2부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 불후의 명곡에서는 이찬원 씨의 위험한 돌발 발언과 종횡무진 활약이 특별히 돋보였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우선 이찬원 씨는 그 권이나 선배, 대선배에게 맞짱을 떴습니다.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권이나 씨는 이제 여유도 있고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편안하게 우리 너무 승부에만 연연하지 말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내용의 얘기였죠. 그러니까 당장 이찬원 씨는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는 무대입니다 하고 선배 말에 반박하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MC로서 이렇게 돌직구 발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예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찬원 씨의 모습을 보면서 순수하다, 맑다, 투명하다,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투명하다고.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제가 중요했던 얘기 중에서 중요한 얘기,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허각 씨가 강승윤 씨, 위너 그룹, YG 소속 그룹,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죠. 강승윤 씨가 허각 씨에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같은 오디션에서 허각 씨가 1위를 했기 때문에 늘 허각 씨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각 씨를 많이 평상시에 상상을 하면서 꿈에라도 이기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얼른 이찬원 씨가 나도 이명웅 씨를 좀 꺾는, 이기는 그런 상상을 한다. 솔직한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트롯 형제이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지만 이명웅 씨보다 지금 인기를 좀 능가하고 싶은 생각은 자연적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사람이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볼 대상이 있다, 내가 바라볼 목표가 있다, 그래야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승윤 씨도 허각 씨를 따라잡기 위해서 늘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승윤 씨도 오늘날의 이승윤 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라이벌 같지만 허각 씨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미래에 앞으로 내 인기가, 뭐 연예인들이 다 갖는 스트레스지만 내 인기가 얼마나 갈 건가, 미래의 내 장래,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많이 토론하고 얘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돌 그룹의 그 생명 활동 기간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트롯 가수들은 그런 부분에서 그냥 크고 작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로부터는 조금 비켜서 있지만, 어쨌든 아이돌 가수들에게는 이것이 큰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찬원 씨의 속내가 얼른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이찬원, 이명웅 꺾는 상상해봐, 이것이 전부 카피로 드러나서 얼마나 많은 기사가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찬원 씨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형제에는 돈독하구나. 공공방송에서 나는 영웅이 형을 좀 뛰어넘고 싶어 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그거는 어떤 얘기도 다 서로 소통되고 통과되고 이해되고 양해되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돼서, 저는 이 얘기 자체라기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됐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는 왜냐, 특별히 이찬원 군과 이명웅 씨가 계속, 이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그 장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 인성, 장민호 씨도 마찬가지죠.
장민호 씨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세 사람의 인성, 뭐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제 마음에 든다는데 제 마음의 얘기를 할 자유 정도는 허락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한참 기분이 좋고 안도했습니다. 이날 공연된 그 프로그램들 조금, 가수들의 공연 모습을 조금 간단하게 스크린해 보면 이은미 씨와 서더밴드, 저는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근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못 미쳤습니다. 글쎄 왜 그랬을까요? 조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영현 씨하고 박민혜 씨한테 졌죠. 지금 이 순간은 뭐 국민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 곡이긴 하지만 그 고음에 승부를 걸었고 이것에 방청객들이 아마 공감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승윤 씨가 나왔는데 강승윤 씨도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아마 조금 부족하다 싶은 그런 무대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시 이영현, 박민혜 씨 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두 무대는 정말 우리가 환상적이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그런 두 무대를 라포엠과 어디죠? 포레스테라가 보여줬습니다. 라포엠은 성악을 하는 친구들로 구성된 네 사람이 라포엠 네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그 라포엠의 이름을 짓는데 뭐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날은 무려 합창단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아주 딜럭스한 그런 무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라포엠과 포레스테라 또한 오디션에서 1등을 한 팀들입니다. 이 시즌2, 시즌3에서 각각 1위를 한 팀이 서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원 씨가 바라마지 않던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찬원 씨는 중간에서 야, 구경거리 났다. 이거 뭐 불구경하는 것보다 더 재밌다고 막 박수를 치고 찬원 씨가 개구쟁이처럼 그 바라던 그 무대 대결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두 무대, 어느 무대가 낫다 어느 무대가 뭐 덜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공들이고 애쓴 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만 라포엠은 좀 모던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전통적인 정통성이 있는 무대를 보여줬다면 이 포레스타라는 매번 그렇게 무대에 변화된 창조적인 무대를 보여주듯이 이번에도 배드 로맨스라는 그 곡을 가지고 무대를 화려하게 연출을 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게 모든 사람이 흥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현대무용과 뭐 보깅 댄스를 결합을 해서 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 댄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그 음악성, 의상도 또 한몫했습니다. 의상도 한몫을 했는데 그 네 남자가 고음으로 저음으로 각자 번갈아 가면서 오르내리는 그 화합을 보면서 한편의 완전한 뮤지컬이다. 의상, 춤, 조명 영상까지 완벽한 무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월드스타급이다. 그 정도의 무대면 외국 어디를 나가도 경연을 해도 1등 할 수 있다. 정말 눈요기, 귀요기 모든 것을 만족시켰다. 역시 그래서일까요? 5연승, 왕중왕전 5연승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무적이다. 라포엠이 훌륭한 무대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포레스테라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정말
멋진 두 무대 보면서 박수 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역시 영적인 아티스트 능력을 대단히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력만 잘 뒷받침되어 준다면 세계 음악 시장을 확실하게 석권할 수 있겠다. 이미 지금 석권해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클래식을 전공해서 크로스오버 하는 사람들까지 합류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음악 세계 지배력은 머지않아 이 크로스오버까지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 완전 글로벌 스타다. 글로벌 스타 탄생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